생존하는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의 전기 다큐멘터리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 시사회 리뷰입니다. 시사회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객석이 4분의 3 이상 찼더라고요. 보통 언론배 시사회는 이 정도 차면 많이 찬 거거든요. 상영 전에 이 수입 배급사인 그 진진에서 새해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진진에 따르면 바로 이 영화가 진진이 배급하는 올해 첫 번째 영화라고 하네요. 영화에는 1960년대 락씬을 기록한 사진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그 20대 초중반이 계속 연상됐어요. 왜냐면 영화 속에 나오는 거의 모든 곡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에릭 클랩튼을 꽤 좋아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헤비메탈에 열광했던 20대 초중반을 보냈는데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락트리 혹은 락 패밀리 트리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락이나 헤비메탈의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맨 위에 그 블루스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블루스가 백인 블루스랑 흑인 블루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락 헤비메탈의 뿌리는 아주 백인 블루스라는 건데 그 백인 블루스의 태조쯤 되는 사람이 그 에릭 클랩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에릭 클랩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호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찾아봤더니 CD도 이렇게 있고 LP도 보러 갈까요? 블라인드 페이스, 크림, 데리겐 도미노스, 그리고 존 메이얼 앤 블루스 브레이커스 에릭 클랩턴이랑 같이 했다라고 이거 적혀 있고, 이건 아까 보여줬던 세계 3대 기타리스트. 그리고 이것들이 에릭 클랩튼 독집. 많다. 이렇게 펼쳐지네요. 신나게 보고 왔죠? 그 에릭 클랩튼은 보통 그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또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음반까지 나왔어요. 에릭 클랩튼, 제프 백, 그 지미 페이지, 이 세 사람의 연주를 모은 그 기타 북이라는 음반인데, 그럼 이렇게 주장하면 이 세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는 3대 기타리스트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런 세계 3대 기타리스트, 뭐 세계 3대 테너 이런 거는 판촉의 산물이죠. 그래서 세계 3대 테너, 카레라스, 도밍고, 파바로티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테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연주 스타일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 사람은 대개는 블루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락 기타리스트예요.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잘하는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꽤 괜찮은 브랜드죠.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영화에 따르면 그 에릭 클랩튼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한 그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에릭 클랩튼을 낳은 다음에 그 친모가 남편을 찾아서 혹은 해외로 떠났고, 그래서 엄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에릭 클랩튼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엄마가 왔을 때도, 되돌아왔을 때도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행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블루스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서 당시에 그린 그림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림 솜씨가 대단히 꽤 괜찮아요. 그래서 에릭 클랩튼은 무조건 블루스랑 연관지어 가지고 설명될 때 그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5세 때 블루스에 매료가 됐고, 첫 번째 참가했던 그 밴드가 루스터스라는 17세 때 참가한 어떤 밴드고, 이것도 블루스 밴드였나 봐요. 그리고 그 후에 굉장히 유명한 밴드죠. 야드버즈의 그 기타리스트로 가담하게 됩니다. 근데 야드버즈가 비틀즈 어떤 공연,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대를 받은 다음에, 비틀즈는 팝이잖아요. 근데 야드버즈는 원래는 그 블루스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 야드버즈가 비틀즈를 흉내를 내게 되면서 이 에릭 클랩튼, 블루스를 지향했던 에릭 클랩튼이 야드버즈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해서 또 가담한 그 밴드가 존 메이올과 브루스 브레이커스라는 그 블루스 밴드예요. 이 음반도 제가 또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후로 블루스를 좀 더 깊이 있게 락으로 승화시킨 밴드가 있어요. 더 크림이라고. 이 음반도 제가 갖고 있어요. 요 무렵에 그 지미 핸드릭스도 만나게 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고 해요. 블루스는 아는 것처럼 흑인 음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백인 블루스로 만들게 되면서 좀 더 독창적인 어떤 블루스의 음색을 내는 기타리스트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좀 독보적인 기타리스트로 주목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를 회고한 회상을 하는 비비킹이라는 또 블루스 그 명장 있잖아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주로 콘서트 공연장 혹은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에릭 클랩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인 블루스의 저평을 열면서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림에서는 팬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져서 크림이 연주하는 곡이 무지무지 길었다고 해요. 40분 동안 단 한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뭐 한 이쯤 되면 거의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보고 있으니까 크림 시절에 에릭 클랩튼의 인터뷰하는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기타가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깁슨이란 기타 회사에서 에릭 클랩튼을 위해서 만들어준, 따로 디자인해준 더 풀이라는 그 기타라고 합니다. 예쁘더라고요. 크림 이후에 에릭 클랩튼은 블라인드 페이스라는 그 밴드에서 또 기타리스트를 합니다. 이 음반은 굉장히 희귀 음반이에요. 그리고 데릭 앤 더 도미노스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라일라라는 곡을 만드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떤 사모의 정을 갖다 표현하는 곡이죠. 1970년대 초반, 그러니까 70년도부터 74년도까지는 알코올 중독에 되게 빠져서 활동이 좀 주춤했다라고 영화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를 회고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파티왕, 그러니까 파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에릭 클랩튼에서 좀 놀라운 점이 또 있다면, 앞서 마라도나의 삶을 다룬 전기 영화 디에고에서 제가 했던 말인데요. 과거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1960년대 락신을 다룬 그 푸티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홈비디오로 찍은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라도나가 유년기 때 찍은 영상까지 심지어 있을 정도고, 그리고 1960년대 자기들끼리 놀면서 찍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다못해 코카인을 흡입하는 그런 장면을 또 기록한 영상까지 있어요. 이런 과거의 영상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록 문화, 이 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비틀즈의 기타리스트 해리스의 아내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 연애를 했고, 그리고 1986년도에는 이탈리아 모델하고 연애를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1991년도, 그러니까 4살 때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은 추모곡이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영화가 짧아서 그 노래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Tears in Heaven이 사망한 아들에 대한 그 추모곡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 곡은 Tears in Heaven은 1991년도에 그 아들이 사망한 바로 그 해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영화 러시의 사운드 트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곡이 1992년도에 언플러그드라는 공연에서 연주가 됐는데,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기타 연주자가, 전기 기타 연주자가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통기타로만 연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무렵에 다른 아티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유행을 했어요. 언플러그드 공연이. 에릭 클랩튼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50대 중반쯤 됐을 때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기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니까 기타를 판 거예요. 기타가 무지무지 많아서.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티 경매에서 199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무려 105점의 기타를 갖다 내놔서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58억 원 정도의 돈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는 88점의 기타를 내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와, 기타 진짜 많다.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CGV 용산 IFC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주겠습니다.